여러분의 투자의 시각을 바꿔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10번째 시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안소민입니다. 네, 저희 주식 투시경에서는요, 40년 주식 노하우를 보유한 윤정두 대표님과 또 인공지능 종목 검색기 불기둥 AI를 통해서 포착한 종목들 교육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어떻게 꾸려야 할지 그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50분 동안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이란 전쟁 확정 공포 속에서 검은 월요일을 맞았습니다. 코스피는 하락 출발한 뒤 낙폭을 키웠는데요. 장 초반에는 코스피 200 선물이 급락하면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도 5% 넘게 하락하며 마감했고요. 원달러 환율은 1,510선에서 넘어선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세한 마감 시황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6.49% 내린 5,405.75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전장보다 5.56% 하락한 1,096.89에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는 개인이 순매수하고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세 보여줬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개인이 순매수하고 기관과 외국인은 팔았습니다. 네, 이렇게 급변하고 또 어려운 시장이었는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도 우리 인공지능 불기둥 AI는 그래도 종목들을 포착해냈습니다. 당일 포착된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KEC와 그리고 오르비텍입니다. 잠시 후에 더 이슈로 살펴볼 종목들인데요. 첫 번째 KEC는 1,796원의 당일 고가를 형성하며 27% 넘는 전일 대비 상승률 보여줬습니다. 또 오르비텍인데요. 오르비텍은 16,410원의 당일 고가 형성했고 20% 가까이 올라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또 SK오션플랜트입니다. SK오션플랜트는 3250원의 당일 고가를 형성했고 18% 넘는 전일 대비 상승률 보여줬습니다. 또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요, 14만 5,400원의 당일 고가를 형성하며 10% 넘게 전일 대비 상승률 쌓아드렸습니다. GS건설 역시 올라줬는데요. 35,100원의 당일 고가를 형성하며 10% 넘게 올라주는 모습입니다. 또 SK증권은요, 2,825원의 당일 고가를 형성하며 9% 넘게 올라주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대한광통신 보시겠습니다. 대한광통신은 8,000원의 당일 고가를 형성하며 7% 넘는 전일 대비 상승률 쌓아드렸습니다. 또 삼천당제약, 저희가 계속해서 종목 교육해드리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 삼천당제약 역시 97만 5천원의 당일 고가를 형성하며 7% 넘게 올라줬습니다. 또 DLENC죠. DLENC는 당일 고가 72,200원의 고가를 형성하며 7% 넘게 올라줬습니다. 또 주성 엔지니어링 저희가 교육해드린 종목인데요. 이 종목 역시 77,200원의 당일 고가 형성하며 6% 넘게 올라줬습니다. 휴림 로봇도 살펴보겠습니다. 휴림 로봇은 14,860원의 당일 고가를 형성했고요. 6%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기술입니다. 우리기술 29,100원의 당일 고가를 형성하며 2% 넘게 올라줬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불기둥 AI 종목 검색기는 계속해서 누적 상승률 쌓아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저희가 탑10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월 10일에 포착했던 대우건설이죠. 이 대우건설은 6,490원에 포착을 했었는데 최고가 19,750원까지 올라줬고요. 저희가 누적 상승률 200% 넘게 쌓아드리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기술입니다. 우리기술은 2월 11일에 포착을 했는데요. 11,080원에 포착을 해서 32,200원까지 올라줬습니다. 저희 누적 상승률 172% 넘게 쌓아드렸습니다. 또 HD현대에너지솔루션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2월 5일에 포착을 했고 72,400원에 포착을 해서 159,900원까지 최고가 형성했습니다. 108% 넘게 상승률 쌓아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불기둥 AI를 활용해 보셨다면 저희와 함께 이렇게 누적 상승률 쌓아가실 수가 있었겠죠. 또 하나솔루션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솔루션 2월 4일에 포착을 했는데요. 29,050원에 포착을 해서 59,300원까지 최고가 형성하며
100% 넘게 쌓아드리고 있습니다. 또 삼천당 제약 저희가 교육해드린 종목인데 2월 3일에 포착을 해서 49만 원까지 포착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올라주면서 97만 4천 원의 초급가를 형성했고요. 98% 거의 100%에 가까운 누적 상승률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미반도체 저희가 2월 12일에 포착을 했었죠. 20만 원에 포착을 했는데 그 이후에 33만 5,500원까지 최고가 형성했고 67% 넘는 누적 상승률 쌓아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불기둥 AI를 활용해 보셨다면 진입하는 종목들 포착을 하셔서 이렇게 편입해 보실 수 있었습니다. 또 삼성전기 살펴보겠습니다. 2월 3일에 포착을 했는데요. 29만 5천 원에 포착을 해서 48만 8,500원까지 최고가 형성하며 또 65% 넘는 상승률 쌓아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우량주죠. 저희가 우량주 역시 잡아드리고 있는데요. 2월 3일에 포착을 해서 15만 8천 원에 포착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올라줘서 22만 3천 원까지 최고가를 형성하며 41% 넘는 상승률 쌓아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APR입니다. APR은 2월 10일에 포착을 했는데요. 27만 원에 포착을 해서 37만 7천 원까지 최고가 형성을 했고 40% 가까이 올라줬습니다. 마지막으로는 SK하이닉스입니다. 역시 반도체 투톱이죠. 2월 3일에 포착을 했는데요. 88만 원에 포착을 해서 그 이후에 109만 9천 원까지 쌓아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량주도 역시 저희가 24% 넘게 쌓아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불기둥 AI 활용해 보셨다면 저희와 함께 이렇게 누적 상승률 계속해서 가져가실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3월 상한가 포착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3월에는 무려 24개 포착을 해냈는데요. 24개 종목들 한번 보시죠. 3월 20일에는요. DLENC, 또 SK오션플랜트, 그리고 태웅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3월 18일에 포착을 해낸 종목은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입니다. 3월 17일에는 신성-ENG, 3월 16일에는 흥하해운, 그리고 3월 13일에는 LS 머트리얼즈, 그리고 3월 11일에는 4개의 종목을 포착했는데요. SK 이터닉스, 또 솔리드, 대한광통신, 삼표 시멘트 잡아드렸습니다. 3월 12일에는 HFR 잡아드렸고요. 3월 10일에는 대한광통신, 또 3월 6일에는 HD 현대에너지솔루션 잡아드렸습니다. 3월 5일에는 많은 종목들 포착을 해냈는데요. 3월 5일에는 우리기술, 하나시스템, 그리고 삼천당 제약, 또 주성 엔지니어링, 테크윙, 대주전자 재료, 상한가를 포착해냈습니다.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불기둥 AI는 이렇게 해서 3월 상한가 계속해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불기둥 AI 꼭 활용해 보셔서 어떤 종목들 편입하고 상한가까지 잡아내시길 바랍니다. 또 3월 3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시스템, SOA, 그리고 LIG 넥스원, 대한해운 상한가 포착해냈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시장이었지만 불기둥 AI는 계속해서 3월에도 상한가를 잡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해보셔야겠죠? 지금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보시면 영어 링크가 하나 나오는데요. 그 링크 들어가셔서 작성하시면 불기둥 AI 여러분들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종목 검색기 활용하셔서 꼭 현명한 투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시 한번 종목 검색기에서 포착해냈던 종목들, 오늘 정확한 타점은 무엇이었는지, 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함께 살펴봐야겠죠?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오르비텍입니다. 오르비텍 오늘 고가 16,410원을 형성하면서 19% 넘게 올라준 종목인데요. 최근 13거래일 중에서 11거래일을 상승하며 전방적인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지정학적 위기로 인해서 에너지 안보 중요성의 부각에 맞물린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전력망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주가 상승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불기둥 AI에서는 어떻게 포착됐는지 궁금하시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불기둥 AI 우리 인공지능 종목 검색기에서는요, 오르비텍 이렇게 10시 39분에 포착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불기둥 AI 갖고 계시다면 저희보다 더 빠른 시점에 포착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보다 그럼 더 낮은 등락률에서 더 높은 수익률 쌓아가실 수가 있었는데요. 함께 HTS 화면으로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당시에 저희가 14,950원에 포착을 해서 계속해서 올라주면서 9% 넘게 상승률 쌓아드린 모습입니다. 여러분들도 불기둥 AI를 활용해 보시면 이렇게 빨간 화살표, 이때가 진입 신호고요. 그 이후에 종목이 사라지는 신호가 탈퇴 신호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종목들을 언제 편입해야 되고 또 언제 탈퇴해야 될지 이렇게 깔끔하게 신호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불기둥 AI 활용하셔서 좋은 수익률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종목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KC 오늘 포착된 종목이죠. 고가 1,796원이고 그리고 27% 넘게 올라준 종목입니다. KC는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등 이런 전력 제어용 디스트릭트 반도체를 생산하며 자동차 전장, 또 산업용 전력기기, 가전 IT 분야에 공급하는 기업인데요. 최근 전기차와 친환경 에너지 확산에 따라서 전력 반도체 수요 증가의 기대감에 따라서 별도 공시가 없었음에도 투자 수요가 몰렸습니다. 이렇게 업종 전반이 약세인 상황에서도 KC는 장중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럼 불기둥 AI는 어떻게 포착했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불기둥 AI가 포착한 KC의 모습입니다. 1,702원에 포착을 했는데요. 9시 44분에 포착을 해냈고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올라줬습니다. 여러분들도 불기둥 AI 갖고 계시다면 저희보다 더 빠른 시점에 이렇게 포착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HTS 차트로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1,601원에 포착을 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올라주는 모습이죠. 12% 넘게 상승을 했고요. 이렇게 진입 신호 또 재진입 신호 보내드리면서 여러분이 손쉽게 포착을 해낼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이제 어려운 장에서도 교육을 받아보시면서 잘 시장에 대처를 하셔야 될 텐데요. 여러분들도 불기둥 AI 활용해 보고 싶으시죠? 네, 이렇게 활용을 해보시려면 지금 하단에 나오는 QR코드 보이실 겁니다. 이 핸드폰 기본 카메라 이용하셔서 QR코드 찍어보시면 영어 링크가 하나 나옵니다. 이 영어 링크 들어가셔서 간단히 작성해 주시면 불기둥 AI 여러분들도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또 교육방 입장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교육방에 입장하시면 윤정두 대표님께서 장중에 교육 계속해서 진행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 팔아야 하고 또 언제 진입해야 되는지 교육 계속해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표님께 종목 검색기와 교육 받아보는 방면 큰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자, 시장이 또다시 변동성이 크게 확장이 됐어요. 다시 한번 차분히 말씀드릴게요. 다만 좀 빠르게 진행해 드릴 겁니다. 어차피 직전 저점을 국내 증시는 깨지는 않았거든요. 자, 보시게 되면은 24년 12월입니다. 이 당시 기준에 국내 증시만 6개월 연속 음봉 떨어질 때예요. 글로벌 시장 폭등 랠리 나올 때 국내 증시만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 이격이 발생되는 이 흐름은 당연히 윗방향으로 돌린다의 기준을 설정을 해드렸고, 그러고 나서 25년 4월 트럼프 전 대통령 취임하고 난 이후의 흐름 급락을 했죠. 글로벌 시장이 다 급락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6개월 조정받은 이후에 바닥 따지다가 또 한 단계 더 미끄러졌어요. 이 당시에 뭐 2,000포인트 깨진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문제는 2017년도에서도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공화당 기준에서의 정치적인 쇼. 나는 매우 강해. 미국의 말을 듣지 않으면 혼내줄 거야. 이런 액션을 취하는 모습들. 결론은 2017년에도 관세 문제가 세탁기 문제까지 불거졌단 말이죠. 근데 뭐 LG전자 그 당시에 초강세를 띄었고요. 전혀 문제 없는 글로벌 증시의 랠리가 형성이 됐던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결국 이제 지나고 나면은 깨닫게 되시는 건데, 아, 이것이 결국은 정치적인 쇼였구나. 시장의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훼손시키지는 않는구나라고. 그래서 안정화된 시장이 다시 신고가 랠리를 펼치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입니다. 이제 7월 들어서 3,000포인트를 넘긴 흐름. 3,000에서 3,300만 가면 사상 최대치 고점인데 거기서 또 힘겨워했죠. 다시 또 조정받고 다시 갈 거라고. 아니죠. 3,300까지 빨간색 박스를 쳐드렸고 다이렉트로 슈팅이 나올 겁니다의 기준. 그리고 나서 보시면 9월 3,300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10월 달에는 기억하다시피 SK 하이닉스의 80% 이상의 폭등 한 달 만에. 그러면서 뭐 슝슝슝 날아갔죠. 결국은 4,000을 넘겨요. 응? 4,200까지 올라갔는데, 4,200까지 올라갔는데 그것이 다시 한 방 두들겨 맞게 되는 거죠. 이게 25년 9월 2일자의 기준입니다. 요 라인에서 이렇게까지 박스를 그려드리고, 지금은 이제 뭐 여기 더 넘겨져 있는데, 이 당시만 해도 3,300 수준의 국내 지수를 5,000, 6,000, 7,000까지 언급한다는 자체가 다소 많이 무리수가 있었던 구간입니다. 결론은 그대로 진행됐다는 거예요. 얼마? 4,200포인트대까지. 그렇게 해서 4,200포인트 넘기고 4,000이 이탈되는 조정이 있었던 거예요. 언제? 11월 7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기준에서도 똑같은 해석을 해드렸어요. 오늘 해드릴 해석과 똑같은 거. 주변 증시 멀쩡하다의 기준입니다. 국내 증시가 다소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낙폭이 10% 수준으로 크게 형성된 것이지, 글로벌 시장에 그러면 문제 없죠. 2년간에 걸쳐서의 랠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속도가 가파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요. 이제는 더 이상 미국 증시의 조정을 운운하지 말자. 만약에 조정을 운운한다면 3에서 5%의 기준을 설정을 잡아서 보자. 지금까지 단 한 번 미국 증시가 3에서 5% 조정 나온 적이 없어요. 현물 시장이든 아니면 선물 시장이든. 그 이야기를 강력하게 말씀드리자마자 보란 듯이 또 5,000이 깨집니다. 5,500까지 올라간 지수가 5,000이 깨져요. 그런데 윤정도는 5,000 깨진 지수 앞에서 6,000 갈 거다. 이게 2월 6일이에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166조일 때. 지금 얼마입니까? 197조예요. 여기서부터도 20% 영업이익이 더 증가한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미국과 이란의 문제가 뭐 진짜 세계대전으로 번지지 않는 한 더 이상의 문제거리가 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로 인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다 좋은데, 그런 시점에 중앙정부와 각국의 중앙은행이 손 놓고 있지는 않는다는 거고, 손 놓고 있지 않을 때의 기준의 첫 번째 스타트는 금리를 급격히 내리겠죠. 지금 미국과 이란과의 문제 때문에 글로벌 경기가 침체 상황으로 곤두박질 치게 된다면 금리를 급격히 내립니다. 그 과정 속에 폭락이 오겠죠. 그럼 그때 빠르게 대처를 해도 늦지 않아요. 그럴 것이다라는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의 기준에서 글로벌 시장이 2월 달에도 멀쩡합니다라는 표현을 드렸고, 그리고 지표가 멀쩡하기 때문에 충격 이후에 이격도 줄이고 돌릴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힘들어. 야, 어쩌다가 6,000포인트 맞췄나 보지. 응? 어쩌다가 2월 6일 날 5,000 깨진 지수에서 6,000 얘기했는데 2월 달에 6,400포인트를 넘겼으니까요. 나는 힘들어. 이거 못 믿겠어. 이제는 7,000, 8,000, 만? 아, 싫어. 전량 매도하시고 쉬셔야 됩니다. 재테크 조금 하시려다가 마음 상하고 몸 상하고 돈 버리고 그럴 것 같으면 전량 매도해서 쉬는 겁니다. 어느 시점에 무슨 논리로 아이 뭐 괜찮습니다. 이런 장에는요 에너지주를 사시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 그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결론은 시장을 돌리게 된다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뿐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21년 1월 11일 고점 찍고 3,000포인트의 고점을 찍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가 쉬어갈 때 뭐 카카오라든가 네이버가 어마어마한 폭등 랠리가 났죠. 그러면서 일부의 지수를 견인해 줬단 말이에요. 그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이 긍정적이지 않았어요. 유동성 랠리였지. 지금은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시장 돌릴 땐 이렇게 돌린단 말이에요. 한 방에 2, 3%씩. 그렇게 되면서 6,000포인트까지 5,000이 깨졌던 부분에서.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좋아했던 현대차는 좋아했던입니다. 그 현대차는 실적이 정체 수준인데 반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은 상상을 초월하죠. 그래서 7,030만 그리고 200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논한 거고, 그래서 영업이익에 대한 기준을 본 거고. 그러고 나서의 충격은 3월 3일, 3월 4일이에요. 3월 4일의 충격을 3월 23일 날 똑같이 재현했다. 그렇진 않아요. 3월 4일 같은 경우는요. 유가증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의 상승 종목 합산을 했을 때 40개가 안 나와요. 2,600개, 2,700개 종목에서 상승 종목은 40개가 안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뭐 에너지주, 방산주를 사야 된다. 이 당시엔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다 폭등이었잖아요. 지금은요. 23일은 동반적인 하락이지.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의 이슈인데. 그래서 결론은 진짜 말 그대로 4차 대전으로 5차, 6차 뭐 그래. 뭐 글로벌 시장에 글로벌 전체 국가에 세계 대전으로 번진다면은 금융시장은 폭락, 동결이지. 어떻게 폭락이 나옵니까? 동결이지. 거래 자체가 안 되죠. 그런 상황은 일단 아니다. 유럽 쪽에서도 참전할 의사가 없고 러시아, 중국도 그런 의사가 없고 미국 너희가 해결해라의 기준이에요. 결론은 48시간 이내에 호르무즈 해협에 길을 열어라라고 이제 뭐 통보를 공식 루트도 아니고 사실은 SNS에 올려놓은 건데 그 시한이 우리나라 기준으로 24일 점심때쯤 됩니다. 그죠? 미국장이 끝나고 그리고 저녁 7시 44분 8시경이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흐름의 불확실성 부분이 아시아를 강탈을 했고 삼성전자의 PER이 7배로 그리고 하이닉스 PER이 5배까지 밀려버리는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됐어요. 그런 흐름이. 그러니까 3월 4일 같은 경우에 여기까지 내려왔잖아요. 근데 지금 윤정두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3월 4일만큼 지수가 내려오진 않았어요. 그나마도. 일본이 저점을 살짝 이탈시키고 미국이 고점 대비해서 6% 정도 조정을 받고 있지만은 에이 뭐 그 정도쯤이야. 그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의 직격탄이다라고 한다면 미국과 이란의 직격탄이라고 한다면 요 날이 2월 말일자입니다. 이란과의 분쟁이 연출되고 나서 마이너스 1% 미만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눌리는 거죠. 왜? 생각보다 조금 지금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속전속결로 끝나든 뭐 어떻게 돼야 되는데 조금 늘어진 부분. 만약에 저때 엄청난 문제였다면 금융시장은 동결만큼의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진행되는데 제한적으로. 그러다 지금 조금 더 밀리긴 했습니다만 그 낙폭이 야 이거 대세하락이다. 경기가 진짜 스태그플레이션이다. 그런 흐름까지는 아니라는 거고 3월 23일 기준에서의 상승 하락 종목을 장중에 10시 5분에 뭐 자른 기준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패닉 상태에 놓여지는 수준이긴 해도 이것이 전체가 다 문제될 만큼 아니라는 것이 한 가지. 예? 지난 23년 10월 말에도 뭐를 했어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전에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내용이 이스라엘 증시는 오히려 강세를 띱니다 라고, 여기서도 이스라엘 증시는 오히려 강세를 띱니다 라고, 그리고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뭐 열어라, 봉쇄하면 가만 안 두겠다, 공격 다시 하겠다, 공격하면 우리도 또다시 더 강화해서 막아버리겠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막은 건 아니지 않느냐. 별의별 말싸움들을 많이 하죠. 지금은 말싸움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증시가 여기 있어요. 지금 당사국이. 왜 이런 현상이 날까요? 결론은 그 과정 속에서 해결 방안이 이제 슬슬 나오겠죠. 중재를 하든 뭐를 하든. 이겼다는 명분이 있어야 되고, 뭐 미국 쪽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장악력을 또 우리가 장악했어. 길 열으라니까 열잖아. 이런 식으로. 결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말기까지는 미국과 중동의 분쟁이 추가적으로 연출될 가능성이 있어 없어요? 거의 없다라고 보는 거죠. 오히려 불확실성의 해소로 보는 거죠. 베네수엘라 대통령 압송했을 때에도, 그 이전에 후세인 대통령 압송해서 사형시킬 때에도 진짜 말도 안 되는 세계사가 일어나는 건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시장의 해석은 불확실성에 대한 해석 부분의 의미가 더 크다. 결론은 단기적으로 가파르게 올라왔던 부분에 대해서 이격을 줄이는 과정으로 인식할 수 있고요. 글로벌 시장의 흐름도 종가선 차트에서 밀려내려오고 있지만, 그거는 말 그대로 지난 23년 4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지상군을 투입했을 때 유럽 증시의 충격, 그때 일시적인 충격 받고 돌려서 레일이었죠. 그런 흐름으로 인식을 하시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다. 그래서 결론은 논리적인 부분에 이제 지수표만 가지고 뭐 그럴 것이다, 뭐 우리나라의 이격을 줄이지 않았냐, 망치형으로 꼬리 달고 돌렸다, 그 정도로 힘이 센 거니까 조금만 더 안정화가 되면 오히려 신고가가 나올 거다, 그렇게 설명했는데, 더 중요한 거는 미국 진보와 보수,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책, 그중에서도 외교 정책,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지금의 흐름은 확장이 아니라 이제부터 점점 이제 기억에서 사라져질 수 있는. 그리고 유가 문제 계속 나오죠. 유가 120불 할 때예요, 이게. 유가 120불 할 때 랠리, 시장은 랠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유가의 급등 행진일 때 시장은 랠리였습니다. 이 시기는 경기가 좋아졌을 때 기준이에요. 금리를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17차례 내리 올릴 때, 내릴 때가 아니에요. 내리면 경기 부양이라니까. 내리 올릴 때, 그렇게 경기가 좋을 때 유가도 당연히 강세를 띠겠죠. 수요가 많으니까. 이때 기준은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데도 시장에 랠리가 나왔던 거는 유동성 공급을 해줘서, 제로금리에서부터 유동성 공급에 의한 그 바닥을 거치는 과정은 굉장히 힘들죠. 폭락이 있었으니까. 근데 유가의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달러의 약세 때문에 상품 가격은 고공행진을 할 수밖에 없어요. 1달러에 1리터를 팔았다. 근데 1달러 가지고 일본 가서 빵 사 먹으려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1달러 가지면 130엔을 받았는데, 저 당시 기준은 1달러 가지고 75엔뿐이 못 받아. 그럼 내가 1리터에 2달러에 팔아야지 일본 가서 빵 사 먹죠. 그 논리예요. 지금의 흐름은요, 만약에라도 미국과의 이란의 분쟁 문제가 불거져서 흐름이 나온다면은 우리나라의 원화도 약세를 띠지만, 우리나라의 원화도 약세를 띠지만 달러가 약세를 띠죠.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띱니다. 이거는 이제 유가의 기준 120불까지 올라왔을 때 흐름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 이게 달러가 약세를 띨 때입니다. 1달러 가지고 130엔 받다가 75엔. 지금은 1달러 가지고 150엔을 받아요. 달러가 굉장히 강세예요. 달러 인덱스까지도 강세입니다. 달러가 안전자산이에요? 위험자산으로 분류가 되죠. 금은이 지금 막 어마어마한 폭등이 나오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결론은 최종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이 금리의 기준인데, 이 금리를 FOMC 회의가 이번에 열렸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유가 강세에 따른 인플레이션 효과 때문에 금리를 내리기가 어렵다. 왜? 금리를 내리는 순간 인플레이션이 더 커지니까. 말 그대로 지표가 안 좋아지는데 물가만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
힘들어질 수 있죠. 금리 쉽게 못 내립니다. 근데 금리를 만약에라도 미국과 이란의 사태 때문에 금리를 내린다. 그러면 FOMC 회의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긴급 FOMC 회의가 열려서 급격히 B컷 25bp가 아닌 50bp, 100bp 막 끌어내리죠. 그 B컷을 단행했을 때 리먼 브러스 때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B컷을 단행했을 때의 충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하시나요? 이번에도 5.5 찍고 100bp, 50bp 한번 내렸잖아요. 그 50bp 내릴 때 시장은 어떻게 했어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무슨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야. B컷을 단행하자마자 단행하기 직전부터 야 B컷을 단행해야 될 정도로 경기가 심각하게 꺾이고 있어 이거죠. 지금 글로벌 시장이 어찌됐건 연일 랠리 폭등을 띠는 거는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야 이 정도의 금리를 견딜 수 있는 경제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금리를 내려달라라고 하는 쪽은 누구냐면은 굴뚝산업. 영업이익률, 성장성 이게 뭐 5%, 뭐 10% 수준까지 고금리에서 움직이는 거는요. 고금리이면은 기준금리가 3.7이면 조달금리는 4, 5, 6 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 조달금리를 가져다 쓰는 쪽은 어디예요? 그러니까 조달금리를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 47대 대통령 취임할 때 IT 업체들이 다 갔죠. 상상을 못할 일이에요. 예전에 공화당에서는 방산 에너지입니다. 근데 IT 업체가 민주당이 아닌 공화당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때 얘기 나온 게 200조 달러 걷어가지고 조성해서 AI에게 전부 집중하겠다. 그럼 예를 든다면 우리가 사랑했던 현대차가 성장주입니까? 자동차주잖아. 전기차 관련해서는 2020년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그 당시에 친환경적인 부분에 뜬금없이 신재생 에너지가 아니라 전기차를 얘기하면서 테슬라가 그때 10배를 간 거고. 결론적으로 고금리의 자금은 성장주로 뿐이 못 가는데 우리나라처럼 내용도 없는 바이오가 폭등하고 시가총액 1위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용이 명분이 있는 쪽의 기준. 그래서 메타라든가 알파벳이라든가 시가총액 극대형주들 아마존이라든가 고금리의 조달 자금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자금이 결론은 엔비디아의 GPU를 살 수밖에 없는 구조. 엔비디아의 GPU 장악력이 90%에 달하고 영업이익이 70% 갖고 와요. 10,000원에 팔았으면 7,000원 가까이 남겨먹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한 대당 몇 천만 원에서 억 단위를 호가니까 넘어가니까. 그 금리가 내려졌을 때 하반기에 2번 내리고 내년에 뭐 몇 번 내려서 윤정도 기준 맞다나 2.5% 이하의 저금리가 인식이 잡힐 때 그때는 그 돈이 굳이 성장주로 안 가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문제가 된다면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유가가 오르더라도 경기가 안 좋으면 유가에 대한 수요, 원유에 대한 수요가 제한적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기는 침체되겠지. 유가는 올라가도 경기는 침체되겠지. 유동성이 없어지겠지. 그러니까 막 금리를 급격히 내려서 유동성을 공급하겠죠. 그게 부양책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정상적인 위치에서의 부양책의 금리 인하는 굴뚝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지금의 고금리는 너무 벅차다. 1년 성장률이 제한적인데. 그러니 금리 좀 낮춰줘. 숨 좀 튀게. 그리고 지금의 고금리에서의 성장주들의 기준에서는 자금이 글로 쏠리는. 시가총액 큰 종목이 다 지금은 성장주잖아요. 미국의 기준에서도. 그래서 급격한 금리 인하가 있기 전에는요. 이러한 시장에 대한 전망 랠리 기준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금리의 인하 지금의 기준에 B컷 추후의 기준에 올 하반기 이후에 2번의 금리 인하 이후에 내년 전망이 2.5 이하까지 금리 전망이 나온다면 윤정도 기준에서는 그거는 시장의 정점이다. 누구의 정점? 엔비디아, 애플, 알파벳, MS, 아마존, 사우디 아람코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 정점. 그럼 이 안에 시가총액 순위가 분명히 바뀝니다. 얘네가 급격히 없어지지는 않지만 새로운 업종군들이 들어올라오겠죠. 지금은요. 결론은 여전히 고금리 속에서 성장성을 가져가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조정폭이 있지만은 계속해서 실적이 전망치를 상회해주고 주당 11센트의 수익이 1달러 60센트까지 15배씩 증가해주고 그 사이에 주가가 15배 올라간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불편한 부분이 현재로서는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언제 금리가 꺾여서
지금 뭐 내리고는 있지만 제한적으로 내리고 있잖아요. 금리를 급격히 내려서 뭐 시장이 붕괴되면 절대 안 되고 아름아름 내리는 금리 속에서 이젠 더 이상 성장주의 베팅이 어려워야 할 때 이젠 더 이상 시가총액 25위였다가 12위까지 올랐었어요. 삼성이 훼손되려면 작년에 40조 원대 영업이익이 지금 얼마예요? 200조 수준입니다. 내년에는 더 크게 영업이익을 낼 걸로 보고 있어요. 근데 금리가 내려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이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에서 작년 대비 영업이익 어마어마하잖아요. 내년은 더 늘겠죠. 그렇지만 금리가 인하된다라고 한다면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금리에 대한 부분. 나머지는요. 윤정두가 아니라면 아닌 거야. 지금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키진 않는다. 결론은요. 자, 삼성전자입니다. 컨센서스 급격히 상향되고 있고 지금의 흐름만 다소 안정화되면 지난해 12월 17일부터 두 달 만에 10만 원짜리가 22만 8,500원 찍은 것처럼 따블이 납니다. 근데 그 따블 나는 기준은 뭐였어요? 실적이 작년 40조 원 대비 얼마? 200조에 달하는 실적. 작년 대비 주가가 4배 올라가 있어도 사실은 이상할 게 없다는 거죠. 물론 뭐 PBR에 대한 내용을 해석해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그런 기준점에 우리는 종목 검색기를 들여다보고 있는 거고 그 종목 검색기 기준에서의 흐름 또 3월 18일 또 3월 20일까지의 흐름에서의 삼성전자의 재차 20만 원 돌파 또 20만 원 돌파하고 나서 삼성전자 20만 원 위에서 움직인 거 거래일수로 6거래일 뿐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다시금 두들겨 맞았지만은 대체할 수 있는 종목 업체 없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로 이번에 압축할 자신이 없다면 우리는 이번에는 압축은 안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실질 시장의 주력주가 아니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우리는 90에서 100% 이렇게 압축을 해놓은 거니까 나머지 자금 가지고 뭐 여타 종목군들을 나누어서 들여다보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이 자신이 없다면 전략 매도해서 쉬시는 게 옳고요. 그렇지 않고 시장을 위로 본다면 당장 화요일이라도 화요일 시장 개장되면은 결론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갭상승 나오고 슈팅이 나와줘서 지수를 견인해 줘야 나머지가 쫓아오겠죠. 근데 지금은요. 실적이 너무나도 뛰어나기 때문에 종목 검색기에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가장 최우선적인 흐름을 가져가는 겁니다. 화요일에 내가 내 계좌 손익 부분을 다시금 시뻘겋게 물들이고 그 수익을 크게 확장하고 싶다. 혹은 변동성 종목 뭐 대우건설 이런 종목을 사고 싶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먼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주력으로 비중을 채워놓으시고 나머지 자금 가지고 대우건설이든 아니면 상대적으로 방어를 해준 한미반도체든 그런 종목을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화요일장에는 이런 거래대금에 대한 수식을 바탕으로 이렇게 요 종목군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그리고 하나솔루션,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게 되면 어떻게 돼 있어요? 급등이겠죠. 변동성의 기준에 대우건설 이렇게 들여다보시는데 매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준거래량 설정되고 양봉일 때 봅니다. 그것을 어디서 찾아요? 띵동 종목 검색기에서. 핸드폰 키시고 카메라 키시고 QR 갖다 대셔서 선착순 3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플러스 30명 더 드릴 테니까 시간 없어요. 빨리 신청하셔서 검색해서 터져 나오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검색해서 터져 나오는 대우건설 이런 종목으로 어마어마한 이 수익을 가져가시란 말이에요. 이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갖고 있었어도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수익과 가장 방어력이 좋은 흐름을 연출해주고 있잖아요. 저는요. 물 한 모금 마시고 올 겁니다. 물 한 모금 마시고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검색기에서 터져 나오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검색기에서 터져 나오는 상한가 종목 그 상한가가 어떻게 따블이 났는지 또 우리 기술처럼 500%가 어떻게 올라왔는지 대우건설처럼 단기간에 300%가 어떻게 터져 나왔는지 종목 검색기 해석 부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교육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인공지능 종목 검색기 방송 중에 신청해 주시는 60분께는 선착순으로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도 종목 검색기 사용해 보시면 진입 신호 그리고 탈퇴 신호를 통해서 매매 타점 정확하게 잡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무료 교육방 입장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교육방에 입장하시면 윤정두 대표님의 교육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또 주린이 기초 탈출 도서 한 권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야간 20시에 매일같이 진행하는 온라인 방송의 링크까지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모든 혜택 방송 중에만 제공이 되니까 하단 QR코드 통해서 빠르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QR코드 보이시죠? 이 하단의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꺼내셔서 QR코드 찍어보시면 영어 링크가 하나 나옵니다. 이 영어 링크 들어가면 바로 종목 검색기에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이 종목 검색기 AI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정확한 매매 타점, 또 탈퇴 타점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대표님 교육 계속해서 만나보시죠. 자, 빠르게 넘겨드릴게요. 사실상 23일 월요일 급락장에서 어떤 종목을 잡아낸다라는 자체도 어렵습니다. 시가총액 1위, 2위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2월 포착 이후의 변동성입니다. 이들의 흐름 속에서 오늘 APR이 23일 날 10% 폭락이 나왔지만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그렇죠. 10%의 폭락 속에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이후의 눌림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급범위나 이런 부분에 긍정적인 신호를 오히려 가져갈 수 있습니다. 시장이 돌릴 때. 마찬가지예요. 대우건설, 우리기술, 현대에너지솔루션 지금 장에 이제 변동성이 더더욱 확장된 케이스. 원자력을 바탕으로 또 에너지를 바탕으로 또 하나솔루션도 아십시오. 하나솔루션도 개장 전에 프리마켓 시장에서 강세를 띠다가 또 개장 초에 반짝 강세를 띠다가 마이너스 10% 수준까지 밀렸단 말이에요. 정관 바꾸고 증자 얘기까지 표출이 되고 어수선한 분위기인데 결론은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가져가면서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1위 3천당 제약까지 병행을 할 수 있는 위치에서 윤정도는 3천당 제약에 대해서 강력한 매도 이 기준은 기술적으로만 잡아들이지 실질적으로 포트폴리오 비중에는 실어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교육용으로만. 교육용으로만. 결론은 이런 기준이죠. 교육용으로 종목 검색기에 포착되어 있는 종목에 1조 이하짜리 또 1조 이상짜리 검색기에 포착되고 상한가가 나오는 그런 종목. 특히 3월 달에는 1조 이하짜리 상한가 4종목분이 포착이 안 됐어요. 그리고 LS 머티리얼즈 1조 이상 아닌가요? 어찌됐든. 그리고 이렇게 1조 이상짜리 종목이 월등히 더 많은 흐름이었단 말이에요. 23일 날 또 한 번의 충격이 있었지만은 이런 흐름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 될 것이다. 검색기 하나 다운받으시면 이래요. 어떻게 한다고요? 핸드폰 키시고 카메라 키시고 QR 갖다 대십시오.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냥 아예 다 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조금 더 시간 들여서 100여 분을 100명을 한 방에 그냥 다 드릴 테니까 방송 끝나고 나서 조금 더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빠르게 신청하셔가지고 절대 소외되지 마시고 삼표 시멘트 같은 종목 포착되고 상한가를 갑니다. 포착 시간 9시 58분 이후에 16% 오르고 상한가를 가요. 여기서부터 6번의 상한가가 나와요. 하나 시스템 1월 9일 8조 원대에서의 상한가가 나오고 2월 3일 상한가 가면서 얼마? 23조가 되고 그 이후에 3월 3일, 3월 5일 상한가 나오고 추가 폭등 18만 4천 원대까지 올라서면서 34조, 35조까지 올라옵니다. 8조짜리가. 하나 시스템뿐만 아니라 하나 그룹주들이 그래요. 하나 솔루션 2월 4일 9시 22분에 진입 신호 이후에 29,000원에서부터 상한가. 진입 이후에 수익률 25%의 수익. 강보합에서 진입이 된 거죠. 근데 이게 59,300원까지 따블이 나요. 그러고 나서 쉬어가다가 요번 시장 조정이 같이 연동이 됐었고 고점을 목전에 두고 또 한 번 또 두들겨 맞은 거죠. 여전히 고공행진입니다. 사실상은. 그만큼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 그룹주들이 하나 시스템의 상한가, 하나 솔루션의 상한가, 하나 비전, 하나 생명, 하나 투자증권 5종목이 상한가 나왔어요. 1분기에만.
그것을 전부 검색해서 다운받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그룹주들 이외에도 현대 ADM 1조 미만이에요 사실. 상한가 진입되고 5번 상한가 갔죠. SK증권 1,000원 수준에 포착되고 나서 3,000원 수준까지 상한가의 랠리. 이런 흐름들을 왜 포기하세요? 응? 핸드폰 켜시고 카메라로 QR만 갖다 대시면 그냥 이렇게 하나비전입니다. 또 하나생명입니다. 하나투자증권입니다. 3,000당 제약이 이때 얼마예요? 75만 7천 원이죠. 상한가 가서. 지금 얼마입니까? 100만 원에 육박합니다. 100만 원에. 이때가 시가총액 20조 수준까지 치고 올라오던 그 시점이에요. 결론적으로 이 3,000당 제약 시가총액 1위까지 등극할 동안에 윤정두는 제약바이오보다도 반도체에 집중하셔도 크게 뭐 무리수 없습니다. 라고 표현했는데 결과적으로는요. 검색해서 터져 나온 3,000당 제약이 시가총액 1위까지 올라오는 기업을 토하는 거죠. 그렇게 기계적으로 여러분들이 대처하고 들여다보고 싶다? 그러면 어렵지 않잖아요. 종목 검색기 다운받아서 띵동 그리고 매도 신호까지 요거 잡아가시고, 그리고 23일에도 사실상 HD 현대 에너지솔루션이라든가 SK그룹주들의 변동성의 확장, 이런 종목군들 전부 잡아내실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심리적으로 편치 않으신 그런 위치이긴 하겠습니다만, 오히려 빠르게 나도 당장 화요일 날 SK 오션 플랜트 금요일 날 포착된 이후에 슈팅,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SK 오션 플랜트 상한가 이후에 추가적으로 또 올라갔잖아요. 23일 날 18%. 이런 대형주에서의 수익과 그리고 검색계에서의 수익 범위, 그리고 포착된 종목의 따블의 흐름. 3,000당 제약도 빠르게 넘겨서 보여드릴게요. 3,000당 제약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낮은 가격부터 형성이 돼 있어요. 2월 3일 기준 잡으면 49만 원인데 1월 10일 기준 잡으면 25만 9천 원이에요. 근데 뭐 지금 3월이기 때문에 1월 것까지 해서 뭐 대박 나셨죠의 개념보다도 3,000당 제약이라는 종목도 이런 식으로 상한가에도 진입을 한다. 시가총액이 20조까지 달하는, 지금은 훌쩍 넘겨서 코스닥 시가총액 1위까지. 근데 이 친구가 포착되는 거 보면 어때요? 수급에 대한 기준점도 있었고, 그리고 검색기에서 이렇게 포착이 되고 25만 원에 지금 얼마에 90만 원대잖아. 시가총액 코스닥 1위입니다. 여러분들의 핸드폰에 이렇게 검색기 하나만 들어가 있으면 이거 어디서 다운받아요? 증권사 본사에서 다운받죠. 시중에 나와 있는 종목 검색기는 전부 사설 업체들에서 기준이 잡힌다면은 이 종목 검색기는 윤정도의 수식을 가지고 증권사 본사의 금융공학 박사분들이 만들어 놓은 검색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검색기 빠르게 다운로드 받으시고 화요일에는 상한가 따블 종목 잡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식 투시경의 윤정도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윤정두 대표님의 교육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인공지능 종목 검색기 사용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투자 판단에 현명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